12화는 그야말로 태영이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회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태영은 구더기의 삶에서 벗어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당시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불면증으로 잠이 들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죠. 유일하게 구더기를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천승위가 쓴 책이었습니다. 천승위는 오랜만에 함께한 침실에서 악몽에 시달리는 태영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워했는데요. 구더기와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가 편안하게 살기를 누구보다 바래왔던 천승위였죠. 천승위는 이 순간 다시 한번 다짐하는데요. 그동안 구더기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짐을 자신이 함께 지겠다고 말이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바로 태영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태영은 청수연에 또다시 추노꾼이 등장한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데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천승위를 찾았으나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죠. 천승위는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도겸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 그와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태영은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이죠. 뒤늦게 집에 온 천승위를 보고 태영은 상처 주는 말을 마구 쏟아내는데요. 급기야 천승위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다는 말까지 내뱉게 됩니다. 구더기의 이 말은 천승위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며 급기야 집을 나가버렸는데요. 뒤늦게 실수를 인정한 구더기는 양반이라는 것도 잊은 채 버선발로 미친 듯이 그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이 본 추노꾼은 바로 천승위가 구더기 아버지를 찾기 위해 불러들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천승위의 마음에 또다시 감동받은 구더기인데요. 그는 천승위가 떠났을까 너무 무서웠다며 자신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마음을 전하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인데요. 제발 그들 앞에 꽃길만 놓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승위는 윤겸으로 살면서 태영의 도움이 되기 위해 과거 시험에 도전하는데요. 태영은 송서인으로 살던 시절 그를 알기에 우려를 표하죠. 송서인은 글공부나무예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 강한 걸까요? 그토록 싫어하던 글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건 오로지 태영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함으로 보이죠. 그런 그가 과연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글공부하면 또 태영인데요. 그는 도겸을 장원급제시킨 경험이 있기도 하죠. 천승위가 과거 시험에 도전한 이상 어떻게든 그를 합격시켜야겠다고 마음먹은 태영인데요. 태영은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발벗고 나서죠. 하지만 그의 공부 스타일을 몰랐던 천승위였는데요. 꽉 짜여진 스케줄에 기함을 하는 천승위였죠. 드디어 시험날이 되어 모두의 응원 속에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했던 문항 출시에 몹시 난감한 그였죠. 그럼에도 천승위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을 제출했는데요. 평소 태영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별시에서 장원급제를 하며 또다시 성씨 집안의 품격을 높였죠. 부부는 일심동체라 했던가요? 천승위 또한 태영의 행보를 닮아가는 듯 보이는데요. 그는 장원급제한 선물로 태영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는 바로 막심과도끼의 혼례를 치러주는 것이었죠. 물론 이는 태영도 생각했던 부분이었기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도겸과 미령 또한 많은 오해 끝에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기다리던 발령을 홍문관으로 받게 되며 두 사람은 한양으로 떠나게 됩니다. 미령은 태영이 자신에게 준 팔찌를 절대 빼지 않겠다며 그가 준 무한한 사랑에 감사함을 표하죠. 행복이 영원할 것 같은 성씨일가인데요. 하지만 이때까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청수연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새로 부임한 현감이 연루되어 있는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태영은 일찍이 김씨 부인으로부터 만수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물론 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알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 외지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기 사건에 대한 접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태영은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러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로운 현감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태영은 현감 정체를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같은 시간 천승위는 좌수와 대면하고 있었는데요. 별시에서 장원급제한 천승위는 좌수와 덕담을 주고받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친 것인데요. 알고 보니 만수 3사기 사건의 좌수 부인인 홍씨 부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좌수는 홍씨 부인에게 사전에 경고를 했었는데요. 현감이 자신한테 제안한 만수 3투자에 대해 감이 좋지 않다며 절대 나서지 말 것을 당부했었죠. 하지만 이를 귀담아 듣지 않은 좌수 부인이 또다시 대형 사고를 친 것입니다. 좌수 부인은 지혜는 부족한 반면 욕심은 많은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 금광에도 투자를 해 많은 실패를 본 상태였죠. 그걸 만회하기 위해 만수삼에 또다시 투자를 한 것인데요. 아마도 홍씨 부인으로 인해 좌수 또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승위는 갑자기 등장한 현감으로 인해 경악을 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그가 바로 송혜아 씨의 아버지 김낙수였던 것입니다. 만석이를 통해 태영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하지만 이미 그곳에 등장해버린 태영인데요. 그 또한 이낙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버리죠. 황급히 그곳을 나오지만 더 큰 위기를 맞게 되는 태영인데요. 바로 태영 눈앞에 소혜아 씨가 등장한 것입니다. 소혜는 너 구더기 아니냐며 웃으며 다가오는데요. 태영이 과연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태영은 이 순간 천승위가 한 말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천승위는 긴장하는 태영에게 불안을 떨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알려줬었죠. 넌 최고야, 넌 잘할 수 있어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영은 이 순간 만감이교차할 텐데요. 자신이 구덕이라는 걸 들키는 순간 자신뿐 아니라 천승위를 포함해 성씨 일가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는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외지부옥 태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혜에게 구덕이가 누구냐고 반문할 것으로 보이죠. 소혜는 자신의 도망친 노비라고 말할 텐데요. 태영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할 것으로 보이죠. 어찌 양반인 자신을 천한 노비와 비교하냐며 호통을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다시 망언을 할 시 무고죄로 처벌받을 각오까지 해야 할 거라며 위협하지 않을까 싶죠. 소혜는 너무나 당당한 태영 행동에 반신반의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고 바로 물러설 소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고편에서도 청수현 사람들에게 태영이 노비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외지인 소혜 말을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의 말 자체가 황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비상한 두뇌를 가진 외지부 옥태영을 노비와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로 보이죠. 더구나 태영은 청수현에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김씨 부인을 비롯해 그에게 도움을 받은 양반 또한 적지 않습니다. 소혜는 태영과는 비교도 안 되게 성격이 고약한 인간인데요. 아마도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태영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씨 부인이 청수현에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별 출연으로 오라버니도 올 수 있고 말이죠. 이로 인해 태영의 노비설은 일단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영과 천승위는 만수삼 사건 조사를 위해 만석이를 핵심부에 잠입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수삼 사건에는 허준 선생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었죠. 물론 그 배후에는 현감이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아마도 만석이는 그곳에서 현감과 연관되어 있는 물증을 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영과 천승위는 이낙수가 이곳 현감으로 오게 된 배경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혜가 결혼한 사람이 박준기라는 것도 알게 될 것으로 보이죠. 결국 이 모든 사건 배후에는 박준기가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소혜와 현감이 태영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영은 자신이 맡은 외지부 사건에서 패한 적이 없죠. 더구나 한양에서 날고긴다던 외지부 또한 그에게 패했었는데요. 이낙수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죠. 기존에 기세등등하던 현감들도
외지부 태영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었는데요. 이낙수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태영은 이 엄청난 사실을 조정에 고하겠다고 말할 텐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낙수는 태영을 찾아와 사정할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쉽게 봐줄 태영이 아닌데요. 소혜 또한 자신 무례를 용서해달라며 이낙수 구명운동을 위해 달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불씨를 살려두면 언제든 되살아날 텐데요. 태영과 천승위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을 살려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똥소혜는 또다시 구더기에 의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